95회 전산회계 2급 실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상록상사. 여기 상록상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처음 문제는 항상 회사 등록 문제이고, 자, 눈 크게 뜨고요. 상록상사 정수화. 상록상사 정수화.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 주민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험 문제에서요,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대로가 아니라 강남구 삼성로 145길 띄우고 11. 그리고 보통 이제 동은 아래쪽에 이제 적던데 아래쪽에 적어도 되고 쭉 연달아 적어도 되고 상관없다. 자택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또 무시합니다. 자, 도소매 그리고 컴퓨터 부품 맞고요. 그 다음 어디 갔냐면 개업 연월일 보셔요. 3월 15일 2014년인데 이런 2014년 0315 마지막으로 강남 세무서장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강남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 사업자 등록증 한 3개 정도 고치면 이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거래처 등록이네요. 거래처 등록 가셔서 자,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 탭이 있습니다. 자, 이때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탭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기 코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명은 농협. 정기 적금이다. 계좌번호 2497-25-6699-494. 계좌 개설일은 2020년 03-05. 시험에 주어진 자료를 모두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또 메뉴를 빠져나가시고요. 거래처별 초기월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대전 상사 2750, 청주 1320, 충주 3130. 마지막에 차액이 항상 0인 거 확인하시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 미지급 금이고요. 자, 산성상사 1550, 관평유통 650. 차액이 0인 거 확인하시고 ESC로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자, 문제 3번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눈 크게 현금 2100, 당좌예금 2520, 500, 외상매출금 7200, 그리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어서 제일 아래쪽에 외상매출금 108번 코드 더하기 1, 자, 109번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72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어음 2,000, 그리고 대손충당금 10만원, 단기 대여금 200, 미수금 100, 상품 600, 차량 운반구 3,500, 감가상각 누계 1,500이네? 1,500. 눈 크게 떠야 되겠다. 1,500을 150이라고 입력해 놓을 줄이야. 700, 감가상각 누계액 30. 자, 그리고 이제 외상매입금 2,320, 2,200, 지급범위, 외상매입금? 뭐야, 순서가 다르네 또. 외상매입금 2,320, 지급범 1,802만원. 미지급금 2,200, 단기차입금 2,446만원. 자본금 9,040.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대차 차액이 0인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8월 16일 문제 보면서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8엔터, 16엔터. 상품을 샀대. 일단은 차변에 상품 산 거 팩트. 그리고 금액은 300. 대변에 당좌 수표를 줬는데 당좌예금 통장에는 마침 200만 원만 있었대요. 수표는 300을 줬지만 당좌예금 통장에는 200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당좌예금은 200만 나가는 것이고 당좌 수표는 종이일 뿐이잖아. 뭐 300을 적든 1억을 적든 얼마든지 금액 적어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장에는 200밖에 없어서 뭐 1억을 적어줘도 당좌예금 통장에는 200만 나간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좌 차월이라고 그래요. 당좌 차월. 자, 얘는 은행에 갚을 돈으로서 부채입니다. 은행에 갚을 돈으로서 부채다. 다음 줄까지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은행에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라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뭐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고 뭐 시험에서 말했고 또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안 적혀 있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달을 바꿔서 9월 5일. 수입한 상품은요.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서 이익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사와서 판매하나 봐. 벤츠 같은 거 있잖아. BMW. 자, 이런 걸 사와서 이익 붙여서 팔아요. 이때 수입해서 팔면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 인천세관의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일단 아는 거 먼저 할게. 보통예금 통장에서 200만 원 나간 거 팩트고 그래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 부대 비용, 관세 통관 수수료는 어쩔 것이냐. 취득하는 자산은 부대 비용이 든다면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200이 아니라 220만 원. 맞나요? 예. 자,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 인천세관의 관세 뭐 또는 통관 수수료 이런 것들을 꼭 세금과 공과 이런 거 하고 싶겠지만 자, 이렇게 세금이나 수수료가 든 것은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하시면 안 되고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해야 됩니다. 취득하는 자산이 상품이니까 상품 하시면 되고요. 자, 9월 12일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신입사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 비품을 상품 말고 비품을 입력하셔야 되고 또 시험에서도 비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103 다음 줄까지 엔터. 자, 항상 입력하고 나서 채권 채무라 거래처를 입력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10월 달이 넘어갑니다. 10월 12일.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만기가 되어서 어음과 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걸 추심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수수료, 추심 수수료를 12만 원 뜯어요. 은행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추심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12만 원 뜯고 당좌예금에 입금된다. 당좌예익되다. 차변에 102 입금되는 금액은 얼마냐면 200만 원에서 12만 원 뺀 금액 188만 원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받아놨던 어음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준 것이요. 그래서 받을 어음. 그리고 성진에게 이제 더 이상 받을 돈 없다. 자산 감소. 대변. 자산 감소 대변.
이때 이제 금액은 200만 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그 수수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800번대 선택하시고, 근데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그 900번대 수수료 비용도 있어. 이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주식 사고 수수료 뜯길 때 있잖아요. 주식 사고 증권회사에 수수료 뜯길 때, 그때는 영업외 비용의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면 되고, 그 외에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엔터 치시고 항상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요. 자, 11월 넘어갑니다. 11월 8일. 상록 빌딩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잔금 빨리 찾읍시다. 500이네. 잔금.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빠지지 말고 잔금, 계약금, 보증금 뭐 이런 거 빨리 찾으면 돼. 자, 어쨌든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고 보증금은 500이고 이것을 11월 8일 날 지불했다. 자, 이때 이제 보통 예금이니까 대변에 103 500. 그리고 얘는 뭐냐? 상록 빌딩은 임대인이고요. 나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상록 빌딩에 나중에 계약 끝나면 받아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됐나요? 예.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보면 월세 계약이고요. 보증금 500. 그리고 보증금을 안 줬네. 11월 8일에 이제 지금 할 것이고 나는 상록 빌딩과 계약하는 임차인이라서 임차하는 경우라서 임차 보증금을 500 11월 8일 날 지불하고 그다음에 매달 20일에 임차료를 50만 원씩 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현 상사의 외상 매입금 빚이네. 빚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하려고 갚는다 이야기 하려고 아마 외상 매입금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11월 30 입력하시고요. 일단은 차변에 외상 매입금 빚 감소시킬게. 누구한테 줘야 하는 빚이 감소되냐면 서현 상사한테 갚아야 하는 빚이 없어집니다. 금액은 422만 원. 이거 자, 이때 약정길 돈 갚는 날, 약속한 날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을 할인받았대.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은 102 422만 원에 2만 원 할인받고 420만 원만 줘요. 맞아요. 예. 자, 이때 차변은 422만 원, 대변은 420이기 때문에 이제 대변에 뭐라고 하냐면 매입 할인이다 그래요. 매입 할인. 자, 상품 사고 외상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받는 것. 외상 할인이에요. 매입 할인이에요. 자, 이때 이제 매입 할인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무엇이냐? 매입 할인은 상품을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상품을 감소시키는 계정 과목이라서 여기 대변으로 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비워진 곳을 매입 할인 채워 넣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12월 6일 넘어가서 자, 대표자 개인 차량 과태료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 전에 현금으로 지급해서 저는 출금일을 하겠습니다. 출금. 자,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적으면 됩니다. 인출금, 인출 6만 원.
다음 줄까지 엔터 치면 끝나는데, 이렇게 이제 출금이라고 하면 대변에 자동으로 전액 현금을 이제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자, 됐고 12월 10일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카드 그었다. 금액은 130만 원. 자, 그래서 차변에 적대비 무엇의 원가가 되면 안 되고요. 쓴 돈은 무엇의 원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회사는 지금 그 도소매업이거든? 그래서 사와서 이익 붙여서 팔아. 그러니까 무엇의 원가가 되면 안 돼.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대비 13만 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해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 이외갓을 사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다. 그러나 돈은 비시카드, 결제일날 비시카드한테 돈 줘야지. 이 정도는 이제 잘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 끝났고, 이제 문제 5번은 항상 문제 읽기 전에 그 문제 5번의 날짜로 바로 가서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요. 자, 9월 29일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현금 나가고 운반비로 입력되어 있네요. 그쵸? 현금 나가고 운반비로 썼다. 그러나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다.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는 상품 매입,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보아 상품이라고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합니다. 나도 운반비 하고 싶지. 그러나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하기로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5일 엔터. 자, 보통예금 돈 나가고 원인을 몰라서 가지급금 해놨나 봐. 돈 나갔는데 이게 정확한 계정 과목이 아직 안 나왔나 봐.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 이제 해놨는데, 통장에서 출금된 50만 원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지급금으로 이제 처리했는데요. 성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다. 차변.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자,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고요. 자, 성진 상사 다음 주까지 엔터. 자, 이렇게 문제 5번은 문제 먼저 읽지 말고, 자, 항상 이제 날짜 일반 점표 입력에 두드리시고 분계를 해석해서 이제 바르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자, 12월 달에 결산 정리 사항은 항상 31일 말일로 분계하시면 되고, 1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 얘는 말퇴 대감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에 수동 분계하겠습니다. 돈을 안 줬어도 올해의 비용이면 인식하자. 그래서 801번 급여하시면 되고, 금액은 250만 원. 안 줬죠? 미지급. 원래 올해 줘야 되는데 안 줬어. 미지급 비용. 다음 주까지 엔터. (3월 2일에) 12개월분 마케팅 부서 임차료 마케팅 부서니 뭐니 이제 여기 꽂히지 말고 우리는 계정 과목과 금액만 뽑아내면 되거든. 임차료 비용이야. 1년치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자산 계정인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해라. 이게 지금 원래 보통 있잖아. 임차료 같은 비용을 주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돈이 나가면 (2,400)
보통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거든. 이렇게 내년 거건 올해 거건 돈 나가면 보통 비용으로 해. 그리고 12월 31일 날 너무 많이 잡혔네. 내년에 3개월치는 올해 비용 아닌데? 그러니까 임차료 나가 내년 거만큼, 내년 금액만큼 나가. 그리고 차변에 내년 걸 올해 먼저 줬어. 성급 비용이 돼요. 그래서 내년 금액만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자마자 임차료 모두 다 비용으로 하지 않고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이다 하면서 임차료를 인식을 안 한 거예요. 3월 2일에. 현금이 2,400 나가고, 그리고 전부 다 임차료라고 비용을 하지 않고 먼저 준 비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비용이 인식이 전혀 안 됐네. 그치? 그러면 12월 31일에 올해의 비용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됐으니까 임차료를 올해 거만큼 인식시켜 주면 돼요. 금액은 2,4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올해 3월부터 그리고 12월 하면 10개월이에요. 10개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천만 원이 됩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올해 비용을 하나도 인식시켜 주지 않았는데 이제 12월 31일 날 올해 거만큼 비용을 인식시켜 주고, 이제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더 이상 성급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성급 비용 자산 감소하시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 다 풀고 쉴게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나연이 적고 있어? 좀 기다릴게. 자, 2번이 약간 좀 특이한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 나가면 다 비용으로 해서 내년에 해당하는 것까지 먼저 줬으면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고 성급 비용으로 하거든, 원래.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데, 자, 이번 회차에서는 돈 주고 자산인 성급 비용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만큼 비용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12월 31일 날 올해 거만큼 비용을 인식시켜 줬어요. 자, 이 수익 비용의 대응 관련된 수익 비용의 이연 발생을 자유롭게 분기할 수 있다면 정말 하산해도 돼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 고비다. 회계 공부의 마지막 고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자, 입력하겠습니다. 올해 거 인식할게. 전부 다 성급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임차료로 임식합니다. 800번대 선택하셔야 되고, 올해 거는 2,000. 대변에 먼저 준 돈이 이제 아니어요. 그래서 성급 비용 자산 감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말태태 감 자동 붕괴네. 그래서 얘는 금액만 입력하고 F3을 누르면 자동으로 붕괴가 된다고 해서 자동 결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일반 점표 입력은 모두 끝이 났고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감가상각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은요. 1월부터 12월 하셔야 되지 12월부터 12월 하면 안 돼. 1년치를 싹 다 이제 결산하는 거야. 말은 여기 이제 입력하고요. 말, 기말 상품 재고액.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퇴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퇴직급여를 입력해라 라고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퇴직급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말퇴, 대, 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차량 운반구는 250만 원 입력하시고 비품은 93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인데요. 무형자산도 이제 여기 있네. 실용신용권 50, 소프트웨어 70. 유형자산만 상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도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손 예상액을 설정하잖아.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해서 1%. 그쵸?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빼고 입력을 해요. 외상 매출금 바드럼이 아닌 게 또 떼일 수도 있어.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든지 계약금, 먼저 준 거 선급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 밑에 기타의 대손 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이 단기 대여금이 떼일 수 있다. 미수금이 떼일 수 있다. 선급금이 떼일 수 있다고 대손을 예상해서 설정하라고 그러면 저 아래쪽에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 상각을 찾으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반드시 F3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뜨시면 ESC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4월 말 현재 거래처 우정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우정상사라는 거래처가 나오고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면 맞습니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하다. 2번 중요해. 돈을 썼는데 마침 현금으로 써야 돼. 어디냐면 월계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알겠지? 월계표. 1월계표에만 나와. 기억해라. 얘 나온다 이번에. 얘가 나와. 지출했는데 마침 현금으로 써야 돼. 그러면 월계표 장부에 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 가장 많이 지출한 달, 자, 이런 걸 물으면 총계정 원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저도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 원장 오셔서 4월 말 1 엔터 하시면 초일이 입력되고 4 엔터 하면 말일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리고 우정 상사라서 우정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네.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우정 상사 10022. 잔액은 1110만 원. 자,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저기 조회 답을 입력하거든. 자, ESC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은 월계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1월계표. 이때 1계표 탭이 있고 월계표 탭이 있는데 자, 월계표 탭으로 오셔서 1엔터, 6엔터. 자, 이자 비용 저 밑에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이 기부금, 이자 비용 이런 게 있지. 현금으로 지출한 거. 여기 이자 비용인데 현금으로 지출한 거 32만 원. 적어놔. 32만 원. 자, 됐고 ESC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많이 지출한 월, 달 뭐 이런 걸 이제 물으면 총계정 원장으로 오시면 돼요. 1엔터, 6엔터. 소모품비 800번대지 830.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눈 크게 2월 67만 원. 그리고 가장 적게 지출한 달 눈 크게
얘인가? 1월? 쉬고 싶으시면 반응 좀 해줘. 이거 풀고 빨리 우리 시작. 가장 작은 달 1월 맞죠? 예.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 34만 원이요. 맞나요? 얍. 자, 이렇게 조회한 것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오셔가지고 이론 문제 푸신 거 답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하신 거 1,110만 원. 자, 두 번째는 32만 원. 세 번째는 34만 원. 하시고 닫기 합니다. 자, 마지막에 반드시 답안 저장 USB로 꼭 하셔야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채점이 됩니다. 꼭 답안 저장 하셔요. 근데 답안 저장은 마지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번 푸시고 답안 저장하시고 4번 푸시고 답안 저장하시고 5, 6 푸시고 답안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론 푸시고 조회 문제 입력 마지막으로 하고요. 답안 저장을 수시로 하셔요. 됐나요? 예, 고생했습니다. 95회 실기풀이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